인간과 동물의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30m, 5m, 한 발자국.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감을 지킨다는 건 서로의 감정, 경험, 그리고 개인 공간의 존중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켜야 할까? 야생동물과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곳, 야생동물 카페다. 이곳에서 지내는 야생동물, 아니 전시동물 중에서 유독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개체가 눈에 띈다. 끊임없이 같은 곳을 맴돌고 하루 종일 뚫리지 않을 구석을 판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가까이 두었던 동물들이 문제를 보이기 시작한다. 도무지 즐거워 보이거나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 행동. 바로 정형행동이다. 인간과 멀어져 살던 야생동물이 인간과 가까울수록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리고 외면당하던 그 당연함이 법으로 보장받기 시작했다. (2023년 12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동물원 수족관법이 개정되었다. 불필요했던 만지기, 먹이주기 체험이 금지될 뿐 아니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지나치게 좁아져 버린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를 넓히기 시작하면서 야생동물이었던 전시동물은 4년의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마침표를 위한 끝없는 물음표 속에서 우리는 생추어리라는 쉼표를 발견한다. 좀 생추어리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낯설잖아요. 네, 뭐 직역하자면 안식처라는 뜻을 갖고는 있는데 그 전엔 사실 동물 보호소라고 해서 이제 주로 반려동물과 이제 반려동물이 주로 이제 그 대상이 되었던 거고 네. 이제 동물 보호소에서의 반려동물은 뭐 유실이나 유기된 반려동물을 이제 입소시키면 뭐 적절한 치료라든가 뭐 입양처를 찾고 퇴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야생동물이라든가 농장동물도 사실 충분히 유기 유실되거나 학대받는 현장에서 구조가 필요한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빈번하게. 네. 근데 이제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야생동물을 입양을 하거나 농장동물 입양하는 아직 그 사회 수준까지는 안 왔다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합의도 사실 없다 생각하고 그럴 필요성도 사실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동물들이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 학대받고 착취당했던 그런 동물들을 또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고 그 공간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생추어리로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호소랑 좀 결이 다른 게 어쨌든 야생동물이라든가 농장동물이 인간과 맺는 그런 관계가 이제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인간과 관계 맺고 뭔가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건 좀 다르잖아요. 네. 동물 종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동물종이 어쨌든 간에 그 공간, 생추어리라는 공간 내에서는 주인이고 그 동물들의 종이라든가 습성이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걸 정말 최우선시로 하고 그 동물의 어떤 객체라든가 뭐 이용 수단이라든가 뭐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공간의 주인으로서 인간이 어떻게 또 거기 대해서 이 동물들과 관계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돌봄해야 되는지 뭐 이런 되게 상세한 논의들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생추어리의 어떤 차별점이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있다. 당신이 생각하는 인간과 동물의 적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